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게 당론 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천 탈락에 이어서 징계까지 내린 것은 사실상 당을 떠나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당에서 추방한 배경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금태섭 의원을 뜬금없이 네. 징계를 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왜 갑자기 징계를 했죠? 그렇죠. 일단 그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그 권리당원들이 뭐 물러가라, 뭐 그만, 제명하라 난리를 쳤잖아요. 작년 조국 때부터 그랬죠. 조국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원을 냈습니다. 당원들이 작년 12월에 청원을 냈는데 어떤 청원이냐면 12월에 공수처와 관련해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갖고 아수라장이 됐죠. 근데 어쨌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 그때 금태섭 의원이 공식적으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그 기권표가 당에 위배된다. 당론에 위배된다. 당론에? 해당 행위다라고 해서 청원을 제명해달라라고 이제 그 당의 그 징계위원회에 청원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개월이나 지났죠? 6개월 자그마치 6개월이나 지났는데 윤리심판원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최종적으로 경고 결정을 내렸는데 뭐 안에 들여다보면 이유가 참 좀 뭐 가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세가죠. 네네. 이유는 그거더구만요. 원래는 제명인데 금태섭 의원의 그러한 기권 결정이 그 법안 처리의 전체적인 어떤 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 하나하고 기권이라는 소극적인 적극적 반대가 아니라 반대를 취했다. 그래서 그렇죠. 정상을 참작했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표를 던진 건 소극적인 반대 행위고 또 기권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만약에 이 기권으로 뒤집어졌다 그러면 제명인데 뭐 결과적으로 사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참작해서 뭐 이 경고 조치를 내렸다라고 지금 윤리심판원은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은 당규에 위반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7호 4조 2항. 네. 그런데 당은 당규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법률이 있는 것이고 또 헌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다 개별적인 헌법기관이고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아마 8조인가 입법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조항도 있어요.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게 또 하나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자기 직무를 수행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건데 그 민주적 운영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투표 행위라든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사불란하게 뭐 누가 명령해갖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국가 이익이 당론보다는 당의 이익보다는 우선이다는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당헌 당규가 지금 이제 뭐 압승을 했다 해갖고 헌법이라든가 뭐 국회법, 정당법보다 위에 있다는 건가요? 뭔가요? 그러게요.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 정반대, 민주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떤 양상을 띠냐면 바로 북한의 그 전인대, 중국의 전인대 같이 거의 반대표가 없잖아요. 전부 찬성. 그것도 다 보는 앞에서 당원증을 그냥 드는 걸로 찬성표. 이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는
아는 사람은 종파 분자라든가 무슨 그렇죠. 반당 분자로 해갖고 총사령을 당하든가 뭐 그랬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비민주적인 당의 운영 아닙니까? 당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라라는 것은 당원이나 혹은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소신을 존중하라라는 것이고 그럼요. 그 이유는 바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헌법기관으로서의 독자적 판단과 그런 활동을 보장한다는 뜻, 헌법에서 이미 보장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법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회법이 2002년도에 나와 있는데요. 새롭게 또 신설을 했더라고요. 더 강화를 했어요. 뭘 강화했냐면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판단, 즉 2002년 3월에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완전히 너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말아야 되고 독자적인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 양심이 또 헌법에 양심 우선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는 국회법을 한 이유,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 개개인의 독자적 판단을 국회법으로 보장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당원 당규 2항을 보니까 7호 14조, 7호가 이제 윤리심판원의 그 행위를 전체적으로 만든 것이고요. 14조가 이제 징계사항입니다. 그 징계사항의 2항에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서 지금 경고를 준 건데 이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건 뭐 그 누가 봐도 지금 자명한 거죠. 그런데 사실상 금태섭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나 내린 게 다름없고 당을 나가라는 뜻으로 저는 읽히는데요. 금태섭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조국 사태 때 법사위에서 유일하게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점을 지적을 매섭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 발언 이후 이른바 문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뭐 집중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눈엣 가시가 됐고 그 이후에 공천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갖고 결국은 경선에서 떨어졌고 근데 이제 그 경선에서 떨어져서 금배지도 이제 띄었는데 금시니까 금배지야. 이제 나가라고까지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공수처에 기권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제명한 게 그러니까 경고를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이죠. 이게 이런 어떤 그 조항이 당원 당규에 삽입하게 된 게 열린우리당 시절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걸 삽입을 했고, 당시에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항명숙인데, 이걸 당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한명숙이가 이거 했습니까? 이 주도를 했어요. 이 당규 일을. 그런데 반대한 사람 중에 정청래가 있어요. 그래요? 정청래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소신 투표를 방해해서 국회의원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이건 또 바른 소리잖아요. 그럼요. 정청래 의원이 사람 똑똑하더라고요. 네네. 그 MBN인가? 토론 프로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거기 보면은 아주 논리적이고 또 유머와 이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임종인, 최재천, 정청래 이런 사람들까지도 반대를 하면서 이건 정말 비민주적이다 했던 당규를 지금 다시 끄집어낸 이유, 그리고 더군다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본회의 투표를 갖고 이 징계를 내린 적은 없어요. 그럼요. 제가 징계 내린 거 한번 찾아봤더니 추미애가 한번 징계 당했더구만요. 2개월 그 당원권 정지,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왜 상임위원장 환경노동 위원장인 시절에 당론에 배치되는 거를 타협안을 자기가 먼저 올려갖고 여당하고 타협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때는 아마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이 한나라당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나서 당원권 정지인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요. 암만 그래도 이게 그 위원장으로서 당의 입장과 좀 배치되는데, 저는 그때 사실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돌파구가 없었으면 사실 힘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투표잖아요. 첫 번째 제가 의심이 가는 건 이거야. 본회의 투표 이건 진짜 욕먹을 짓이에요. 본회의 투표를 갖고 징계하는 거는. 가지고 징계한다면 본회의 투표에서는 그냥 당론에 따라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이 많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 사람 가서 다 하면 되지. 아, 그렇죠. 거수기 하면 되잖아요. 예. 거수기 하면 되고. 두 번째, 더군다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또 얘기했잖아요. 다 끝난 거잖아요. 예. 투표해서 그러면, 아니, 누구야, 저 사람, 추미애를 지금 비판한 게, 저기 통과시켰잖아요. 그거를 상임위에서. 근데 이거는 영향을 안 미쳤잖아요. 기권 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6개월이나 지나서 그거를 갖고 이거를 갖고 경고를 한다? 이건 보나마나 조국에 대한 괘씸죄예요. 보복? 그렇죠. 아닙니까? 보복이죠. 보복. 조국을 갖고 무슨 제재를 가할 수가 없잖아요. 조국이 상임위에서 청문회에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당원 당규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갖고 제명이나 경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더 나쁜 건요, 교수님. 저는 의도가 뭐냐면 177명 앞으로 똑바로 해. 특히 초선들이 이번에 많이 당선되어 왔어요. 그렇죠. 이게 당론에 대한 거보다는 당론은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당론이 아니라 너네 친문 그룹에서 눈밖에 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월강 소나타 전부 다 월강 소나타 찬양하고 전부 다 달빛 찬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라는 아주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뭐 부관참 씨도 하겠다니까. 이번에 새로 당선된 의원들은 물론이고 또 초선 의원들은 또 그냥 뭐 천방지축으로 날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경고도 있고 재선 이상 의원들한테도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뜻과 친문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가는 그냥 골로 간다.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해찬이는 끝뻑하면은 저 항구령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내에서도 딴소리 하지 말라.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연윤의 아니 그래 당이라는 게 정당이라는 게 민주적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다양한 의견이 거기에 표출이 되고 거기서 용해가 되고 그래서 어떤 당론도 만들어지고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항구령 내리고 당론에 위배된 얘기는 하지도 말고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본회의 표결이라는 게 국회의원이 뭡니까? 표결하는 거 예산 심사하는 거예요. 법안 만들고. 그게 가장 큰 일이죠. 두 가지밖에 없죠. 다른 거 없어요. 그럼요. 표로서 사실은 자신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 의사대로 소신대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별 의원마다 다 지역구 사정이 다르고 자기의 정치관 어떤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철학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물론 당의 전체적인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당론에 따르도록 하는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위반했다 해가지고 징계를 해서 쫓아낸다? 이게 민주정당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자꾸 뭐 다른 나라 얘기를 하면 자꾸 사대주의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이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정착된 나라의 이 이야기는 토픽감입니다. 토픽이죠. 토픽감이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를 자칭하고 자기들이 늘 주장한 게 촛불 혁명 아닙니까? 촛불 혁명의 뜻이 뭡니까? 민주주의 제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권력 행사하지 말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 행사해가지고 권력에 기생하는 권력 농단 세력을 추방하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크로스보팅이 굉장히 정착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미국이 시작했을 때부터 치열한 논쟁, 뭐 필라델피아에서 첫 번째 그런 그 헌법을 만드는 과정도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초기에 이렇게 쭉 보면은 두 가지의 전통 중에 하나 가장 큰 전통이 뭐냐면 이 크로스보팅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이라든지 정파라든지 이런데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 상대편 의견이라도, 그러니까 상대당 또는 그러니까 대통령에 반하는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지역의 어떤 우선하고 또 자신이 국가에 우선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보팅하는, 그러니까 찬성하는 표를 던지는 그 관습이 미국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미국 정착에서 미국의 정착을 배우는데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미국도 굉장히 그게 희석됐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트럼프 뭐 이 직전까지 양쪽 공화당과 민주당이 너무나 지금 막 예전과는 여기도 다른 극단적인 대립 양상, 분파 진영 정치. 그런 싸움으로 가다 그렇죠. 보니까 미국도 그렇게 지금 분파 분열되고 정치로 있는 거죠. 가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전통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 선거가 끝나고 2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끝나고 남은 짜투리 회기 있지 않습니까? 네. 짜투리 회기 동안은 레임더 섹션이라고 해서 이건 그냥 자유롭게 투표하자 라는 나머지 법안들에 관련돼서 그런 전통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영국 뭐 의원 내각제를 하든 대통령제를 하든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의 당론 운운하면서 당에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나라는 정말 없다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과거에는 뭐 친문이다, 비문이다, 주류다, 비주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비문이니 비주류니 이런 것 자체가 소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문이랄까 또 비주류의 지금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 경기지사였어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안철수라든가 뭐 박지원 씨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비주류였는데 다 떨어져 나갔고 그때 국민당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소멸됐습니다. 네, 소멸됐죠. 예.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까지도 최근에 한명숙 그 무죄 주장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더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거기에 무죄론에 동조를 하고 나섰더라고요. 물론 자기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뭐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동병상련이나 그런 정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입을 다물고 있더니 결국 이재명도 친문 쪽에 얹혀가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는 뭐 아예 비문은 싹조차 잘라버리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사실 되게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과연 민주당이 어디로 갈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도 저는 되게 무섭게 봅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시절의 아픔, 뭐 정동영 나오고 뭐 나오고 해갖고 다 찢어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노사모가 있었는데 노사모가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이 해체됐잖아요. 자, 그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비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 작업이 딱 보니까 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전부 입각시켰더라고요. 사실 추미애도 비문이에요. 그거 그렇죠. 저기 친노파 아니잖아요. 비문이죠.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 박영선도 대표적인 뭐 또 말세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입각시켰죠. 이종걸 등 또 뭐 이런 사람도 다 공천에서 탈락시켰죠. 이종걸 운운하던. 그러니까 씨가 말랐어요. 사실 민병도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계파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계파가 없는 사람까지도 모두 다 공천을 안 주고 딱 이 철저하게 자기 사람들 위주로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도 함구령 내리죠. 끽소리 못하게 만들죠. 이렇게 금태섭이 금배지도 빼앗기고 이런 사람을 또다시 뭐 경고를 주죠. 완벽하게 정말 틀어잡으려고 이렇게 쥐어짜서 틀어잡으려고 하는 게 너무 역력하게 보인다는 거죠. 금태섭 전 의원도 강서갑 아닙니까? 거기에 조국 문제로 해서 김남국이가 달라들었다가 여론이 나쁘니까 또 강선우 전 뭐 부대변인가 했죠. 부대변인. 사실은 뭐 경쟁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런데 뭐 문바들이 지원해갖고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상식 밖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일당 독재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저는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80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180석 내에서도 177석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토론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타협, 협상 내부에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당의 어떤 운영이 결정이 되면 그나마 이 당의 그런 뭐 170석을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은 거의 전 자꾸 이게 떠올라요. 이 당원증 전부 다 들고 일사불란하게 전진 앞으로 하는 모양이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도 21대 국회가 개원을
이제 임기는 시작이 됐죠. 아직 개원이 안 됐는데 네. 개원 협상 과정에서도 과거 30여 년 동안 지켜왔던 이 관행도 지금 무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과거 박정희 시절이나 뭐 전두환 시절에도 일당이 다 상임위원장을 먹었지 않느냐 그런 논리까지 지금 들이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 물론 뭐 비교할 걸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뺏어가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차하면은 18개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먹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당도 우리가 다 먹겠어. 그렇죠. 뭐 투표를 하면 다 먹을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민주적입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위한 협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협상을 위한 하나의 블러핑이라고 하더라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드는데 아니 우리 국회가 말이지 그 다수가 이 전부 상임위원을 독식하던 때도 있었어. 그때로 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후한무치한 얘기거든요. 왜? 그때는 12대 국회 이전이었어요. 13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전부 다 그 민주당이 주장을 해서 이거는 다수당이 누가 됐든지 간에 서로 이 화합을 하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극구 주장을 해서 13대부터 20대까지 그렇게 나눠 가진 거거든요. 근데 12대 이전에는 뭐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를 했던 비민주적인 사회였어요. 군사독재 시절에 막 유정회 만들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고 이러던 시절에 독식하던 시절을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지금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과거 공화당 유정회 그리고 이후 민정당 행태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민정당도 제가 그때도 출입을 해봤습니다만은 뭐 같이 하신 적도 있지만 그런대로 또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다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것도 또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정당이라는 게 그럴 수 있지 하고 군사 독재 시절에도 그런 반대의 목소리. 공화당 시절에 누구죠? 김종필부터 시작을 해갖고 왜 유신 반대를 했잖아요. 네 사람. 그래갖고 다섯 사람 또 제명도 하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고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부가 된 민주당이 이렇게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렵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윤미향 사건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윤미향이 잘못했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극렬 문바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용수 할머니를 온갖 형태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윤미향 사건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던 고국 행진에서 뚝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추세선을 보면 결정적으로 떨어지는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2차 기자회견이 결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윤미향의 반박 기자회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실 서서히 이렇게 추세선이라는 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서서히 떨어지는데 이들이 지금 판단을 잘못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남인순이 보고를 한 날. 그러니까 이해찬한테 보고를 해서 이게 지금 내가 윤미향한테 들어봤더니 개인 계좌 다 자기가 들여다보고 했더니 하나도 문제가 없더라라고 보고를 내린 순간 이건 굴복하지 마라라는 멘트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바로 정점이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어떤 상황. 제대로 정세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건 무조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잘못 판단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사실 이 지금의 어떤 결과, 그러니까 이 60%에서 떨어지는 59.9%, 중요한 건 2점 몇 %가 떨어지긴 했지만 왜 심리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60%대와 50%대, 50%와 40%대, 이런 그 지지선이 지금 또 내려왔다는 것. 뭐 이게 지금 가장 큰 어떤 오늘 봐야 되는 어떤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사건도 지금 여론은 70% 이상이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건 또 여론조사를 안 하네요. 리얼미터잖아요. 리얼미터잖아요. 친여 당연히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들이 해야 하는데 리얼미터가 그거 하면 그 70% 이상 나오면 이제 더 골치 아프니까 안 해버리는 것 같아요. 리얼미터가 만약 그거 하면 이해찬이 또 버럭 하고 하지 말랬잖아 하고 고함을 질렀지 않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독선 독주 끝이 어디일지 정말 두렵기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